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고요. 심화편의 67회차, 이번 강의에서는 17번부터 32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17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17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 힌트가 뭐가 나와 있는지 입학 자격 공고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1번에 나오는 국자학생, 2번에 태학생, 3번에 사문학생인데 여기서 지금 힌트가 다 나오고 있고요. 이 국자, 태학, 사문학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서 이것이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이고 국자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교육기관의 국자감. 그러면 국자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번 문헌공도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거는 국자감이 아니고 이 국자감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관학이고요. 이 관학에 대항을 하는 거를 사학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학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헌공도는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구제학당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사학 이라고 하고 문헌공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관학이 위축이 돼서 이 관학을 다시 진흥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1번은 반대되는 설명이고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는 거는 이거는 이 조선시대 향교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나라에서 설치해주는 거 향교 설명이고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서 양현고가 설치되었다. 이 설립된 거는 이 사학에 맞서가지고 위축된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예종이라는 임금 때 진행을 한 거예요. 4번이 맞는 얘기라서 4번이 답이고 사가독서제를 시행을 해서 학문에 전념하게 하였다. 집에서 책 읽으면서 재택으로 공부하고 근무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거는 세종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 17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18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한 이자겸의 출세, 이거 고려시대네요. 이자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이자겸은 둘째 딸이 예종에 비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출세하였다. 추밀원, 어사대, 상서성, 중서문화성이 나오는데 맞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기역, 군사 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였다. 추밀원. 맞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 추밀과 상선이라는 사람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좀 직급이 높은 추밀이 군사 기밀을 맡고 상선이 왕명출납을 담당을 했었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럼 기억 없는 거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3개가 벌써 지워졌어요. 자, 니은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지금 니은을 보니까 어사대라고 나옵니다. 네, 어사대에 이 관원이 낭사랑 같이 서경권이라는 걸 행사를 하는데 고려의 대간이라는 직책이 있었죠.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도 맞는 얘기. 그러면 답이 바로 1번으로 나와버리고 2번 지울 수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오답인지 볼게요.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한 거는 상서성이 아니고 고려시대 3사라고 하는 설명이고요.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된 거는 중서문화성이 아니고 도병마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네요. 그럼 정답 1번으로 찾아주면 되고 자, 19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명나라 황제가 말하기를 명나라 중국이죠. 명나라 황제가 우리한테 천령을 따라서 이어진 힌트 1번 북쪽과 동쪽의 서쪽은 원래 개원로가 관할했던 국민에 속하는 곳이니 여기 한인, 여진이, 달달인 고려인을 요동에 소속시켜라. 고려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뭔가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고려의 왕이 최영이라고 하는 시기적인 특징도 나오고 있고 요동을 공격하기로 요동 정벌을 정했지만 감히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서쪽으로 해주에 행차했다. 블라블라 나오고 있는데 자, 요동 정벌이 발표되는 시점입니다. 고려의 상당히 말기가 되겠고요. 요때는 우왕입니다. 우왕 때 최영 장군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자, 시기를 골라주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 요동정벌의 출정은 이성계가 하잖아요. 그러다가 위화도 회군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일단은 이거는 고려의 왕조기 때문에 한양천도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조선이 만들어지는 시점이고 우선은 우왕이 즉위를 하는 그 시기쯤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성계가 어느 시점부터 등장하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성계가 출병을 하는 이유는 최영도 어떤 전투에서 이성계를 보고 쟤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출정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황산대첩이에요. 여기에서 외장 아지발도를 무찌르는 그 이성계의 어떤 활약상을 보고 괜찮은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요동 출정도 출병 명령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요 앞시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과전법의 실시라고 하는 거는 우왕 다음에 나오는 공양왕이 하는 겁니다. 이성계가 이미 세력을 잡고 나서 공양왕을 왕으로 세우는데 나중엔 공양왕도 다 폐위시키고 본인이 개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전법 실시까지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남죠. 시기적으로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고려 말기에 이성계가 개국을 하는,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19번에 3번. 자, 20번. 밑줄은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서에 대한 거 치고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개 이미 지나간 나라의 흥망은 장래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역사서를 편찬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역사책이에요. 법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르고 기전체 형식으로 만들었나 봐요. 대의는 모두 왕께 아뢰어서 제가를 얻었습니다. 본기라는 이름을 피하고 세가라고 한 것은 명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가짜 왕인 신씨들은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렸다. 이들은 왕위를 도둑질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논지하려는 것이다 라는 건데 사마천의 사기를 따르면서 이 가짜 왕이라고 묘사된 거를 언급하지 않은 거는 고려사밖에 없습니다. 좀 어려운 거였는데 기전체의 양식으로 역사책을 썼을 때 삼국사기라는 거 떠오를 수 있겠죠. 근데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중반에 나온 역사책이라서 이 역사책이 작성될 당시에 김부식이 쓰는 거잖아요. 이때에는 고려 말에 즉위했었던 우왕이랑 창왕은 아직 즉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X를 쳐버리고 고려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사가 여기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는 걸 나오는데 가짜 왕이라고 말하는 신우, 신창이라는 사람들이 각각 우왕이랑 창왕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신돈의 자식이다. 이 우왕이 신우라는 사람이 신돈의 자식이라고 사람들이 폄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공민왕 자식은 맞는데 정상적으로 출생한 자식이 아닌 거죠. 일종의 사생아에 가까워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우왕과 창왕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책은 고려사에 대한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것들에서 고려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체계화한 거 조선시대에 실학자 유득공이 쓰는 발해고라는 책이 있었죠. 이건 발해고.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을 한 거는 이것도 고려 시대의 뭔가 책이긴 하지만 이거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이라는 책이 있었죠.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를 수록하였다. 이거는 삼국유사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쓴 거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하였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을 한 거는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쓴 동국통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모르시면 여기다가 메모해 놓으시고 5번밖에 안 남네요.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 문장 그냥 이대로 외워주셔도 돼요. 고려사에 해당하는 걸로 나오는 특징 중에 거의 똑같이 이 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번이 고려사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지나간 나라의 흥망을 장래의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때 역사책을 편찬을 한다면은 그 앞선 시대에 이 고려라는 역사를 막 찬양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고 얘네들은 망할 만했어 이런 내용을 정리는 하겠죠. 그런 식으로 역사서를 편찬을 주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시작할 때 이전 왕조 시기의 역사책을 정리하는 작업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죠.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20번에 5번. 자, 21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부승지 김종직이 아뢰기를 고려의 태조는 여러 고을에 영을 내려 공변되고 청렴한 선비를 뽑아서 향리들의 불법을 규차를 하게 했대요. 뭔 소리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 여러 고을에 명령을 내려서 청렴한 그 지역의 선비를 뽑아가지고
향리들, 거의 일을 보는 사람들 있죠. 이 향리라는 사람들을 규찰, 감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역의 유지들을 뽑아가지고 힌트 1번이고 간사한 향리가 저절로 없어져서 500년간 고려가 풍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조정에서는 이 시예의 난 이후로 여기서 지금 시대적인 특징이 나와요. 김종직, 이 시예의 난, 성종실록에서 일단 이건 조선시대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초반기, 조선 전기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 제도가 되게 좋은 제도였는데 지금 조선은 이걸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이 시에 난 이후에 이 기구가 혁파가 됩니다.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간악한 향리들이 불의를 자행을 해도 건국한 지 100년도 못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풍속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이 기구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컨대 이거를 다시 설립을 해서 향풍을 다시 규찰하게 하소서. 지방의 향리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지역의 유지들 뽑아가지고 했었던 거 유향소입니다. 유향소. 세조 때 이 시에 난이 좀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 지역을 누르기 위해서 유향소를 혁파를 했었죠. 자, 유향소라는 거를 찾은 다음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조광조 일파의 건의로 폐지가 된 거는 도교 행사를 주관했었던 소격서입니다. 소격서.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뭐 이거를 딱히 막 이해를 하신다기보다는 이게 유향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직급의 이름인가 보다 요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답은 2번이거든요.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에 설립한 거는 서원이죠. 서원. 이건 서원. 대사성 이하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매향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공동 신앙 조직체인 향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향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유향소. 자, 22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인물 검색이네요. 호가 절제래요. 이거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할 수 있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은 시점을 보시면 얼추 또 파악이 되실 수도 있고요. 태종 5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고 세종 17년에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에 임명이 됐었고 문종 2년에 고려사졸료를 찬수를 하고 단종 때 사례가 됐다. 여기에서 쭉 훑어볼 수 있는 절제라는 호를 가진 이분은 김종서입니다. 문종이 단종을 맡기고 거의 유언을 남기고 고명 대신에 올랐었던 사람인데 김종서라는 인물이거든요. 자, 김종서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여진을 정벌하고 육진을 개척하였다. 여진을 정벌하고 육진 개척하는 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군 육진 개척을 해요. 사군 육진 개척을 세종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최윤덕 장군이 사군을 개척을 하고 정벌을 하고 육진 개척하는 거 김종서 장군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1번이 답인데 오답 정리해 볼게요.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는 거는 정도전이 하는 거예요. 이거 정도전. 반정공신의 위훈, 가짜 공훈을 삭제합시다 주장한 거는 조광조가 하는 거죠. 조광조.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우리가 대마도라고 알고 있는 이 섬이죠. 이 쓰시마 섬 정벌은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고려시대 박위가 하는 거고 조선시대 이종무라는 사람이 합니다. 아니고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하는 거는 조선시대 후반에 김육이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3번.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상 임상옥이 인삼무역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다고 하네. 일단 만상부터 나와요.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은 뭐 내상, 송상, 만상, 뭐 경강상인 이런 분들 좀 나오게 되는데 사상들이 크게 거상으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뒤에 또 볼게요. 그러게 중국 상인들이 연행사를 따라오는 상인들에게 인삼을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인삼국을 차렸다는군.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이 조선 후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사람들 지금 복장부터가 그 보부상들이 장시 돌아다니면서 지금 일반 시장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조선시대 후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조선 후기 적절하지 않은 거. 담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볼 수 있죠. 이제는 곡식뿐만 아니라 상품 화폐 작물, 상품 작물들 많이들 이렇게 만듭니다. 요거 볼 수 있고 관청에 종이를 납품하고 있는 공인,
대동법의 실시 이후로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시사라고 하는 모임에서 시를 낭송하고 있는 중인을 볼 수 있다. 중인은 원래 시사 모임 같은 걸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성장을 하고 학문의 수준도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양반들만 했었던 어떤 시사라는 모임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비슷하게 모임을 하기도 해요. 조선시대 후반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장시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는 소리꾼,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은 서민경제 발달하고 문화가 서민층까지 좀 퍼지게 되면서 장시에서 판소리도 보고 탈춤 공연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전기수들이 소설 읽어주기도 하고 새 책점에서 한글 소설 빌려 보기도 하는 이런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이것도 볼 수 있고요. 5번 솔빈부의 특산품인 말을 수입하는 상인. 여기서 바로 이거는 혼자서 삑살이 난 게 보이죠. 이거 발해에 해당하는 설명이라서 요거 혼자서 이상한 시기로 들어가 있네요. 23번에 5번입니다. 쭉쭉 24번으로 올라갈게요.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거 뒤쪽이에요. 평안도 도채찰사 유성룡. 자, 여기 지금 조명연합군 평양성 탈환 제목에서 우리는 이 전쟁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임진왜란이네요. 나중에 우리가 명나라에 SOS를 쳐서 연합군이 형성이 됐었죠. 자, 여기 보니까 평양선을 탈환을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유성룡과 동원수 김명원이 이끄는 광군이 명제독 이호송 부대에 합세를 해서 평양성을 다시 되찾았대요. 이번 전투에서 아군의 불랑기포를 비롯한 화포가 위력을 발휘해서 일본군을 크게 패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남쪽으로 지금 후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전투의 승리는 향후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자, 이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되찾은 시점 뒤에 뭔 일이 있었냐?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을 했다. 이 동래라고 하면 부산이에요. 임진왜란 극초반의 일입니다. 그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뒤가 아니라 앞 시기에 볼 수 있는 거고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평양성을 우리가 되찾고 나서 약간 기세등등해져요. 기세등등해가지고 벽제 쪽에서 한 번 또 집니다. 한 번 또 지고 나서 고립이 됐었는데 그때 그걸 또 전세 역전시키면서 크게 승전보를 올렸던 게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이에요. 요게 이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걸 잘 몰라도 나머지가 확실히 오답이면 고를 수 있겠죠? 골라볼게요.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대승을 거두는 거는 조명연합군 이전이에요. 이전. 이거는 이전이고, 신립이 탕금대 앞에서 배수의 진을 쳤지만 잘 안 됐죠? 이 신립장군도 여기서 전사하잖아요. 이것도 이전이에요.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했다. 이거 여진정벌 얘기인데 혼자 생뚱맞게 엄청 앞선 시기에 세종 때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고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전투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도는 앞뒤 관계를 좀 파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번. 가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북하기를 저술한 저는, 이 북하기를 저술했다는 이 사람은 박제가네요. 박제가. 이 사람은 박제가. 저는 경세 유표를 저술해서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 둘 다 실학자고 경세 유표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정약용인 거를 알았네요. 자, 그러면 가나 인물을 찾았으니까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가. 박제가 설명인데 백리척을 사용을 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했다. 지도 제작자가 아니잖아요. 이 1번은 정상기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했다. 이거는 성호이익이 쓴 책입니다. 아니고 나를 볼게요. 정약용.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거는 담원 홍대용에 대한 설명이네요. 홍대용. 4번 여전론을 통해서 마을 단위의 공동 경작을 주장하였다. 이게 정약용에 해당하는 설명 4번 맞고요. 자, 5번 가나 동시에 해당하는 거라고 나왔는데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거는 정제두가 하는 겁니다. 아니죠?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태정태세 외우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를 먼저 볼게요. 자, 조선 후기니까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선 후반 임금들이 또로록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가르는 시점이 있죠. 이 50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 중간을 딱 자를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거 양난이라고 묶어가지고 이 시점부터를 조선 전기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돼요. 그러면 임진왜란 뒤에 임진왜란 그 시기부터 그 뒤쪽에 임금들 시기까지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가를 볼게요. 이괄의 난 이후에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해서 총융청을 설치했다. 이괄의 난, 이거 인조 시기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잖아요. 인조. 자, 그리고 나를 볼게요.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 체제로 구성이 된 훈련도감을 조직했었다. 이거 임진왜란 당시에 이 훈련도감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자, 달을 볼게요. 국왕의 호위와 도성 수비 강화를 위해서 금의령을 창설하였다. 이거 왕권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숙종 시기의 일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봤을 때 임진왜란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인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숙종이 나와야죠. 그래서 나가다라고 되어 있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27번 보겠습니다. 27번.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화성능행도 팔폭 중의 일부로 이 임금이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현룡원에 다녀오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미 화성능행도에서 힌트 1번 해경궁 현룡원이 다 나왔네요. 이거 수원이잖아요.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는 모습인데 정조죠. 해경궁은 정조의 어머니고 현룡원은 이거 사도세자의 무덤 여기다 크게 옮겨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현룡원. 자, 정조 임금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이거 효종이 죽고 나서 벌어진 문제입니다. 그럼 효종 아들 때의 문제겠죠? 이건 현종이네요. 명나라 신종의 제사를 지내는 만동묘가 설치가 된 거는 숙종 때입니다. 숙종.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초계문신제가 실시되었다. 정조가 했었던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3번이 답.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는 탕평비가 성균관에 건립이 되었다. 이거는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가 하는 거고요. 비변사의 혁파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이 정상화되었다. 이거를 시행 자체는 흥선대원군이 하는 거지만 임금 단위로 보자면 고종이겠죠. 그래서 3번으로 정조 시기 찾아주시면 돼요. 자, 28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네요. 사학죄인 황사영은 황사영 하면 머릿속으로 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텐데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사족으로서 사술의 미혹됨이 가장 심한 자였다. 그는 의금부에서 체포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피신했는데 상복을 입고 성명을 바꾸거나 토굴에 숨어서 종적을 갖춘 지 반년이 지났다. 포청에서 은밀히 염탐을 해서 지금이야 제천 땅에서 붙잡았는데 백서를 찾았다. 장차 북경의 천주당에 전하려고 한 것이었다. 사학죄인이라는 거 봐서 이 사람 천주교 신자인데 그때 우리가 천주교를 굉장히 박해를 했었던 시점들이 나오게 되죠.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 뭐냐면 이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천주교 신자였던 황사영이 그 북경 베이징에 천주교 관련된 주교, 외국인 주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이 종교 탄압을 멈춰달라는 어떤 요청서를 쓴 거예요. 물론 종교의 자유 중요하긴 하지만 조선시대 그때 입장으로서는 지금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나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다가 뭐 요청서를 써가지고 미군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나의 종교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게,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한국을 밀어버려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이때 당시에 상당히 대역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던 황사영의 백서 사건입니다. 이거 이후로 천주교 탄압이 훨씬 더 심해지는 역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어느 시점인지 보겠습니다. 이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터지는 시점은 뭔가 천주교 박해가 시작된 이후부터예요. 이 천주교 신자가 조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신해 박해 때부터인데 정조 시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정조는 이거를 크게 문제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서 좀 조용히 관련자들만 처벌하고 끝냈었는데 이게 정조가 죽고 순조 시기가 되면 이걸로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천주교를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이 신해 박해 이후
정조 이후 시점부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가나는 지워버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자, 순조 시기에 일어났었던 황사형 백서 사건이에요. 순조 시기에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또 홍경래의 난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헌종 주기까지는 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우선은 신해박해하고 홍경래의 난 사이로 들어가 보시면 돼요. 이 황사형 백서 사건에서 연도를 기억하기보다는 순조 즉위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801년인데 이 정조가 1800년대에 죽고 바로 순조가 즉위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터진 사건이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속어를 좀 잘 해서 찾아야겠죠. 자, 29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척화비는 척화비 힌트 또 나오네요. 자연석에 비문을 새긴 것이 특징이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이 가 사건 이후에 세워졌다. 이거 미국이랑 전쟁했었던 신미양요라고 있었죠. 신미양요. 1871년에 신미양요랑 관련된 걸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청나라의 개입으로 종결되지 않았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네요. 이거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신미양요가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진행이 됐었던 그 66년도에 있었던 이거는 병인양요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병인양요. 에도 막부에 통신사가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통신사 파견은 일본이랑 또 하는 겁니다. 미국이랑은 전혀 또 관련도 없고 이 통신사 파견은 조선시대 후반쯤에 임진왜란 또 끝나고 나서의 일이죠.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었다. 이거는 이 철종 시기에 있었던 진주 지역의 진주 민난이라고도 하는 임술 농민 봉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전개 과정에서 어제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했는데 거의 다 죽었죠. 어제연 장군도 전사를 하고 이때 수라고 하는 글자가 써있는 수자기도 뺏겼었고 그게 다시 돌아와서 전시도 한 적이 있었죠. 자, 5번으로 답은 찾아주시면 됩니다. 30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상인이 북경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을 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서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거를 허가하지 않는다. 허가하지 않는다.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나라하고 우리가 맺은 거예요. 북경 나오고 중국 상인 나오잖아요. 일단 이거는 청나라하고 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나를 보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좀 1800년대 초반의 일이기는 한데 자, 나를 볼게요.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에서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한 달 전에 일본 영사관에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 방공령이잖아요. 방공령. 이게 일어난 거는 일본과의 사이에서 장정을 개정을 했을 때 이게 일어나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어버리는데 그때에는 이런 조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막사를 가져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정을 한 거예요. 일본과 맺은 조약에서.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하면서 한 달 전에 통지를 하면 그래도 이거를 수출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보호를 하는 조약을 갖다 넣어놓은 건데 이건 당연히 강화도 조약의 이후 시점에 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 두 조약에 대한 청나라랑 맺었던 거하고 일본이랑 맺었던 이 개정 조약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된 거는 이거 일본이 설치하는 거니까 사실 이것만 봐도 중국이랑 관련이 없어요. 이거 을사늑약이잖아요. 1905년에 있었던 거 이거 아니고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세금을 매겨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인정한 건 중국이랑 맺은 거 한 게 아니고 우리 미국이랑 조미수호 통상 조약 체결할 때 조미수호 조규를 만들 때 그때 처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이 조약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최초로 인정하는 거는 미국하고 맺은 조약에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젠 담겨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이랑 이제 요거 할 때 미국에도 이 최혜국 대우가 좀 들어가 있었고 일본이랑 조약 맺었을 때에도 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맺어지는 조약들은 전부 다 최혜국 대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최희국 대우 들어간 거 맞고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3번이 일단 맞는 얘기고 자, 나를 보겠습니다. 요 4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명시하는 거는 이건 재물포 조약이에요. 갑신정변 있고 나서 재물포 조약에 해당하는 거고 자, 가나 둘 다 해당하는 설명이 갑신정변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둘 다 갑신정변 이전입니다. 이게 대략 한 1882년도쯤이고 요게 3년이니까 갑신정변 직전에 있었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3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문에 대한 거는 근대식이 나올 때 꼭 하나씩 나오니까 특징 정리해 보실게요. 자, 소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883년이고 방문국에서 창간이 됐는데 세계 정세를 전하고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는 용도였다라고 나오고 있는 이 신문은 한성 순보입니다. 자, 한성 순보에 대한 거 맞는 거 골라볼게요. 여권 통문을 처음으로 보도하였다.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걸 처음 보도한 신문은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입니다. 아니고 국제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시기도 맞지가 않지만 이 국제보상운동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신문은 대한매일신보라고 있어요. 어니스트 베델이라는 영국인이 창간했었던 그 신문이었죠. 이 대한매일신보 설명이 2번, 3번이에요. 의병투쟁을 호의적으로 보도를 한 것도 있었고 대한매일신보,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 버전이 발행이 된 거는 독립신문입니다. 이건 독립신문. 자, 5번 순한문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게 한성순보의 특징이고요. 열흘에 한 번씩이라는 것 때문에 순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자,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에 5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이번 강의에서는 요거까지 풀고 이제 다음 강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뒤에 전개된 걸로 맞는 걸 골라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주화약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주화약.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 농민군이 마침내 정부하고 화약을 체결했다. 화해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동학 농민운동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그거의 진행 순서를 앞뒤로 물어보거나 섞어놓거나 하는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자, 이거 뒤에 뭐가 있었는지 볼게요. 전주 화약이 체결되면서 실제 1차 동학 농민운동은 마무리가 된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2차가 생겨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남접과 북접으로 논산에서 연합을 했다. 남쪽과 북쪽에서 이렇게 서로 와가지고 만나는 지점에서 연합을 했다는 얘기인데 2차 동학농민운동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남접, 북접이 만나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전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뒤에 나오는 걸로는 1번이 적합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이 지금 다 이거 이전이거나 관련이 없는 시기여야겠죠. 농민군이 황룡촌 전투에서 광군에 승리하고 보훈 집회가 열리고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이 되고 고부 관할을 습격하고 하는 거는 전부 이거 이전에 맨 처음에 1차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대한 얘기예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앞선 시점이기 때문에 1번만 전주화약 뒤쪽에 나오는 2차 동학농민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2번에 1번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이번 강의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33번부터 50번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